자, 유리함수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44번 181쪽이고요. 자, y는 x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x. 자, 요 그래프는 y는 x분의 b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저 친구를 이동한 다음에 개수 비교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지, 그치? 그러면 우리 아까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자, 얘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y는 x-2 분의 b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저렇게 될 거고, 얘를 바꾸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자, 어떻게 가자고 그랬어? 자, x 플러스 a 똑같이 오시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걸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a라는 걸 대입을 하면 여기 a 플러스 6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 점근선 하나는 요거의 개수 비교 b로 판단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렇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냥 두 개 비교만 하시면 된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또 마이너스 2랑 6을 더했을 때 b가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4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2구나.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저쪽에서 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얘는 그냥 얘를 이동하면 저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쪽부터 좀 편하게 가봤습니다. 자, 44-1번이요.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 y는 x-4 분의 2x 마이너스 5. 자, 요것은 y는 x분의 a 요 그래프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되더라. 자, 비슷하게 풀면 되겠지, 그치? 자, 어떻게 갈 것이냐? 얘 이동시켜 주시면 y는 x-b분의 a 플러스 c와 같이 이렇게 쓰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변신하는 거 연습 조금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죠. 자, 이거 x-4분의 4 집어넣으면 8 빼기 5니까 3 개수 b 플러스 2. 자, 이렇게만 맞춰놓으면 양쪽 비교해서 a, b, c 못 찾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야, 그치? 상당히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실전에서 쓸 때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자, a는 그러면 3이 되겠고요. b는 그러면 4가 되겠고요. c는 그러면 2가 될 것이다. 자, 다 찾았지, 그치? 다 더해달래요. 자, 이거 얼마? 9가 되더라. 44-1번 정답 9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4-2번이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자, y는 x분의 1이라고 그랬어. 아까 전에 평행 이동만 가지고서 겹쳐질 수가 있으려면은 k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렇죠? 어차피 k는 우리가 건들지 않고 뭐 x 대신 x 마이너스 p를 집어넣고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이 수식만 봤을 때도, 그렇지? 그러니까 k는 바뀌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걸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기억, 니은, 디귿이 주어졌어요. 기억은 x분의 x 플러스 2. 자, 니은은 y는 x 플러스 4 x 플러스 5. 그 다음에 디귿은 y는 x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우리 연습이니까 저 바꾸는 연습도 좀 해본다고 한다면 얘 어떻게 써지겠어? x분의 0 집어넣으니까 2 그리고 b 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그쵸? 연습 한 번씩 해보자는 거야. 자, 마찬가지 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대입해 주시면 여기 1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b로 따져보니까 1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 마찬가지 x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1 개수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k가 똑같은 걸 찾으니까 니은 디귿이야. 근데 사실 여기서 좀 더 뺀다고 하면은
저거 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나의 관심사는 K인 거 맞지, 그치? K만 확인하시면 될 테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0 만드는 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보셨을 때 그 값이 1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내가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저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 자체도 필요는 없는 거지, 그치? 나의 관심은 뭐밖에 없다. K가 과연 1이냐 아니냐 요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게 된다면 니은과 디귿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45번이야. (45번에) y는 ax 플러스 1 분의 bx c.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라고 하면서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 y는 2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2분의 1 x는 2분의 1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1이구나. 뭐 대략 여기쯤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이런 상황. 여기서도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치? 그냥 옮겨놓은 거야. 자, 이랬을 때 뭐 다음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건 이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친구를 먼저 보세요. 그치? 점근선의 교점을 확인하게 되면 점근선이 뭔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얘가 2분의 1, 2가 점근선의 교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저것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가도 사실은 괜찮아요. 어떻게 가도 괜찮은데 얘를 이용해서 절로 간다 혹은 얘를 변신시켜서 일로 온다, 뭐 둘 다 괜찮은 방법이야. 네, 이쪽 걸로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y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쵸? 우리가 모르는 게 PKQ라고 보시면 돼. X-P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써진다고 했을 때 X와 Y는 변수란 말이야. 그치? 변하는 수들이죠. X에다 몇 넣었을 때 Y가 뭐 나온다. 이게 함수의 개념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정해줘야 되는 상수들은 P, Q, K가 있는 거야. 근데 점근선의 교점을 확인하셨을 때 2분의 1, 2가 나온다는 건 얘 자체가 P, Q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맞지? 그치? 두 개가 해결이 됐어요. 두 개가 해결이 된 상태고 나는 K라고 하는 것만 구하시면 되겠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누굴 또 줬느냐? 이런 점을 하나 주셨네. 저 점을 대입해서 K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어. 그치? 그러면은 2를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K 플러스 2는 1이구나. 이렇게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하고 K는 3분의 2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K가 잘못 썼다. 뭐 잘못 썼지? 2분의 1 x 2 마이너스가 아니라 소리 잘못 썼네요. 2,1인데 여기 잘못 써서 미안합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그냥 2분의 3이지. 자, 요게 얼마? 지금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더라.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K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주셨어요. K까지 결정을 줬으니까 자, 1로 좀 올까? 1로 오면 Y는 X-2분의 1 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얘를 갖다가 우리 유리식 다루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걸 정리해서 이쪽으로 가셔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서 저렇게 오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인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얘로 좀 가볼까? X-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얘로 통분하게 되면 2x-1과 같이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다시 x-2분의 1 분의 여기는 2x-2분의 5 이렇게까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를 맞춰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치? 플러스 1로 표현되고 있지? 그럼 여기 플러스 1로 표현되려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2씩 곱하면 딱 맞겠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씩 좀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x 플러스 5와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개수 비교하면 끝나는 거 맞지? 자,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4 c는 5와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 할 수 있으시겠죠? 되게 이거 기본서에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래프 주고서 식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우에 어떻게 P, Q 점근선의 교점부터 확인한 다음에 PQ라고 하는 걸 결정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야. 그럼 K 하나 남으니까 그 나머지 K 하나 해결하는 방법은 한 점이 주어져 있을 것이다. 얘를 대비해서 K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충분한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45번 문항이었고요. 45-1번으로 가겠습니다. (45-1번) 자, 유리함수 y는 x-c 분의 ax b. 자, 요것의 그래프가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3과 y는 1이라고 했어요. a, b, c에 대해서 저 값들을 좀 구해 주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랑 구조 자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구조가 상당히 똑같지 않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풀이는 당연히 이렇겠지. 아까 했던 대로 얘는 분명히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x-p 분의 q 플러스 x-p 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구성을 해서 pq를 결정하고 들어가자.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2,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가면서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k는 뭐 4, 뭐 이와 같은 식으로 결정이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맞춰보시는 식이 하나가 있을 거야. 이것도 그냥 마무리는 지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y는 x-3분의 4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x-3분의 4 플러스 x-3, 즉 x-3분의 x 플러스 1과 같이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치? 그러면 1, 1, 3 나오니까 1 플러스 3은 5. 이게 요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런 풀이는 쉽게 이제 생각이 날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이용을 해보자고. 자, 이런 것을 드렸어요. x 점근선, 그러니까 우리 x는 3이라고 하니 수직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c를 3이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죠? c가 3이다. 바로 이야기가 가능할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x의 개수 b가 바로 요것을 결정하는 거니까 a도 1이라고 바로 결정이 가능하시죠. 맞습니까? 훨씬 더 쉬운 풀이가 되겠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거 두 개를 결정을 먼저 해주시면 y는 x-3분의 x 플러스 b 이렇게 될 것이고, 요 나머지 b라고 하는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주어졌겠지. 그렇죠? 2, 3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1분의 2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더라. 계산 b는 얼마? 1. 똑같이 구하실 수 있다는 거야. 제가 몇 가지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그것들을 그냥 총망라해서 다 그냥 이용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뭐 어떤 방법이든 괜찮으니까 일단은 맞추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자고.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계다 보니 뭐 완성된 풀이가 꼭 필요하지는 않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면 됩니다. 자, 45-2번. 자, 이번에는 이거 복잡하게 생겼네. y는 3x 플러스 a 분의 3bx 플러스 6. 자, 우리 정의 여기. 그리고 치역이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잖아. 결국 정역과 치역과 점근선이 하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건 점근선 자체가 이거 하나랑
이거 이렇게가 점근선이 된다는 이야기일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또 점근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여러분들 배우셨기 때문에 자 x는 어떻게 나온다고? 요거 마이너스 3분의 a랑 마이너스 3분의 4랑 같구나. 바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 맞죠? 분모를 0을 만들면 안 되니까. 분모 0 못 만들거든, 그지? 분모 0 못 만드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a는 바로 4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개수 b 3분의 3b. 자, 이게 얼마? 2랑 똑같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b는 얼마? 2 이렇게 가셔야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기본서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냥 표준형만 이용을 한다고 하면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거 아까처럼 우리 1차니까 유리식에서 배운 대로 변형하셔야 되고 변형해서 표준형 깔아야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하시게 되는 작업이 될 텐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가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달라고 했으니 2 플러스 4는 6이 되더라. 45-2번의 정답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6번으로 갑니다. 46번은요. 자, 우리 그 예제의 제목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이라고 나와 있게 되고 문제를 살짝 훑으니까 1번에는 어떤 점에 대한 대칭성을 보고 있고 2번에는 직선에 대한 대칭성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 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 떠올려 보자. 누구였어? 점근선의 교점이었던 거 맞습니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었고 직선 얘기 나오면 그 점근선의 교점 지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대칭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지. 자, 가볼게요. 자, 1번에 그럼 풀이 자체가 되게 간단해지겠죠. x 플러스 5분의 3x 플러스 7 이렇게 있으면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점근선의 교점 찾으란 얘기랑 똑같구나. 그거 찾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0 만드는 거 마이너스 5 개수 b 3 이게 a, b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b는 3이다. 이렇게 구해주세요. 자, 두 번째.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5 이렇게 있고 직선이 y는 요거의 대칭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역시나 찾아. 마이너스 1, 2다. 그치? 그럼 저 직선의 정체는 뭐야? 저 점근선의 교점인 마이너스 1,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얘는 여기를 지난다. 거꾸로 얘기해야 되네. 얘가 여기를 지난다. 화살표가 반대해. 얘가 여기를 지난다. 이런 이야기겠지. 지나는 건 어떻게 해결한다? 대입해서 해결하자. 대입하시면 이렇게 될 테니까 k 얼마? 3이구나. 이야기 가능하시겠죠. 대칭성 이야기할 때 점근선의 교점과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 잘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6-1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y는 x 플러스 c 분의 ax b. 자, 이것이 2, 3에 대해 대칭이고 지난다. 대칭. 자, 이것이 주는 정보가 뭐였다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정보라고 했죠. 이제 위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그럼 너한테 알려준 게 이거구나. 자,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 맞니? x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일 텐데 그 마이너스 2라는 값이 2랑 똑같을 거야. 그럼 c는 얼마? 마이너스 2라고 가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x의 개수 b a일 거야. 근데 그게 얼마래? 3이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알려주고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 조건 하나 더 활용을 해서 b라는 값을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자, y는 x-2 분의 3x 플러스 b라고 잡아주시고
여기서 이 친구가 3,1을 지날 것이기 때문에 3 집어넣으면 1 되니까 버리고 1, 9 플러스 b와 같이 쓰실 거야.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8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a, b, c의 값을 각각 구해달라. 여러분들 a, b, c의 값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46-1번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y는 대략 다 비슷한 얘기네.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들이 두 직선의 대칭이랍니다. 그 두 직선이 뭐냐면 이거랑 이거래요. 그럼 이제 우리 개념이 머릿속에 다 들어왔으니까 저 두 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데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하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의미하는 거 맞죠? 그치? 그럼 내가 찾을 건 뭐다? 저 이 두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를 찾을 건데 그게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야. 이걸로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이제, 그지? 어떻게 할 거야? 자, 마이너스 1, 요거 개수비, 요게 점근선의 교점이구나. 맞아요. 찾았지. 그럼 이제 구하는 건 뭐야? 대입이네? 대입하세요. 대입했어. 1 플러스 a가 5더라, a는 4더라. 맞습니까? 두 번째 대입하자.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5더라, b는 얼마? 6이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a는 4고 b는 6이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더라. 할 수 있으시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84쪽입니다. 자, 최대 최소의 합을 좀 구해달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면 사실은 이래요. 아까 전에 우리 평행이동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또 최대 최소를 따지는 일을 또 쭉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유리함수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 봐봐, 이렇게 생기던가 이렇게 생기던가 뭐 이렇게 생기는 이런 개형을 갖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구간 자체를 이렇게 잡아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땅바닥으로 뚝 하고 얘 하늘로 뚫고 올라가거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답이 존재하게 주겠지, 그치? 그러면 사실은 구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실 수밖에 없다. 점근선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잡힐 거야. 그래서 사실 뭐 이 문제 풀 때 그냥 빵 집어넣으면은 6분의 21이니까 2분의 7, 3 집어넣고 12분의 30이니까 얘는 2분의 5. 그래서 답 보시면은 여러분들 최소값은 2분의 5고 최대값은 2분의 7이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푸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 그치? 그냥 그렇다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우리 좀 디테일하게 그래프 그려가면서 가봅시다. 자, 그럼 얘도 확인을 하시게 되면 우리 점근선부터 충분히 찾을 수 있죠. x는 마이너스 3일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y는 2분의 3일 것이다. 그치? 그리고 뭐 y절편 정도 구해준다고 한다면은 y절편은 6분의 21이니까 요거 2분의 7 정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맞니? 그쵸? 0 집어넣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얘를 가지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3 뭐 이런 데다가 점근선 하나 잡아주시고 2분의 3 점근선 하나 잡아주시고, 자 내가 그래프 그릴 때 항상 뭐부터? 점근선부터 그려주고 있지, 그치? 점근선 먼저 그려서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거고, 그치? 여기 판단해서, 그러니까 이걸 잡아놓고서 쓱쓱 그리면 돼. 점 찍어놓고서 쓱쓱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실 게 y절편 어디야? 2분의 7이야. 그러니까 0,2분의 7, 얘가 2분의 3이니까 훨씬 높은데 이런 데 있을 거거든. 그럼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잖아.
맞아요. 얘를 지나가게 그리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의 형태선에서 그리려면 항상 저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에서 그리셔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서 0부터 3까지만 그릴 거니까 여기가 0, 지금 2분의 7인 거야. 그러면서 3 집어넣었을 때 2분의 5가 되니까 대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뭐 3일 때 2분의 5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2분의 7. 최소값은 얼마? 2분의 5라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둘을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6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기 중간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없이 작아지던가 커지던가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47-2번은 조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중요한 기분이 많이 들어요. 자, 2번은 자 2부터 4까지.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ax 3 bx. 자, 요때 실수 a의 최대값과 실수 b의 최소값을 각각 구하여라. 자, 얘를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게 문제 해석하기가 힘든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이걸 봤을 때 a, b 막 껴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보자마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한 해석을 좀 정확하게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이런 함수겠지, 그치? 그래서 쟤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그려보시면 저희가 x는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y는 0일 거니까 당연히 3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질 건데 나는 정역을 2부터 4까지만 제한을 걸어줬어.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3이라는 점을 지나게 될 거고요. 여기쯤이라고 하자. 4를 집어넣게 되면 4,1이라는 점을 지나가게 돼서 대략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 맞아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얘네가 모든 x에 대해서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직선과 이차함수의 위치관계라는 것을 배웠을 때, 자, 어떤 이차함수 fx와 gx, 1차함수 gx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건 대략 이런 걸 표현했었지. 그러니까 x를 어디다가 내가 선을 그어봐도 무조건 2차함수의 함수값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야. 저 부등호에 대한 생각은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내가 x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더라도 함수값은 얘가 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크게 나와야 되고 얘보다는 얘가 더 크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떤 이야기일 수밖에 없느냐? 얘들은 원점을 지나는 애들이니까, 자, 요거랑 요거 사이에서 놀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AX라고 하는 친구는 어차피 얘보다 작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누워도 돼. 이렇게 더 이렇게 누워도 돼. 어차피 얘보다 작은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AX가 최대한 될 수 있는 건 어디? 여기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니? 요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보셨을 때 이거 자체가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온 거고 여기서 온 거고, 그럼 함수값이 무조건 얘가 커야 되니까 여기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작아 버려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했냐면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지? a를 최대로 땡겨줬을 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b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 맞지? 하지만 최소를 찾으라고 한다면 여기가 최소인 거지. 요거 잘 이해되십니까? 요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점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였냐면은 2,3이라는 점이었고요. 요 점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4,1이라는 점이었어. 그치? 그럼 여기 지날 때 2분의 3, 4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B라고 하는 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 친구의 최대값은 4분의 1, 이 친구의 최소값은 2분의 3이 될 것이다. 각각 구해달라고 그랬죠? 4분의 1과 2분의 3 구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이해 잘 되시죠? 47-1번으로 갑시다. 자, y는 x 플러스 a 분의 bx. 자, 요것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 y는 2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겠네, 그치? 근데 점근선 주면 너무 땡큐잖아, 그치? 너무 땡큐야. 여기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일 테니 a는 1이구나, 그치? 이거는 딱 들어왔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거 보시면은 x 점근선, y 점근선, 수직 점근선, 수평 점근선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마찬가지로 x의 개수비 b일 거니까 b가 얼마? 2란 얘기인 거잖아. a, b 다 나오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럼 결국 범위가 여기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x-1, 2x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사실 뭐 꼼수 아닌 꼼수지만은 얘를 갖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하시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리 대입해서 여기 잘못 썼네. 여기 플러스 1이구나. 미안. 어쩐지. 저기 플러스 1이지. 대입해서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지? 직접 당연히 그려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만은 급할 때는 양쪽 끝에 그냥 집어도 괜찮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분의 3, 2 집어넣으면 3분의 7 이렇게 되겠죠. 3분의 5구나. 3분의 5. 계산이 자꾸 뻥나지. 자, 5 둘 더해달라고 그랬으니까 6분의 9 더하기 10이에요. 6분의 19가 정답이 되겠네. 물론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한다면 자, x-1 y 2 이렇게 있을 것이고 내가 0 집어넣었을 때 0,1 지날 거니까 0,1 지날 거면 뭐 이런 데 지날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이런 데 지나시면 당연히 1부터 2까지다 라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2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를 더해주게 되면 6분의 19를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48-1번) 자, fx가 2x 마이너스 5분의 ax 자, 이렇게 있고요. f와 f 인버스가 같다. 이때 상수 a 값을 좀 구해주세요. 자, 이게 문제거든. 그러면 우리 역함수라고 하는 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f 인버스 x라고 하는 건 여기 두 개 자리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주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2x-a 분의 5x 이렇게 역함수를 한 번에 구해내실 수가 있다고 했죠. 계산 과정 굳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그냥 저것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역함수는 금방금방 나오더라. 그러면 당연히 개수 비교를 해서 둘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5일 수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1번에 a는 5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2번은 fx는 x-2분의 6 플러스 3 역함수에 대해서 교점의 좌표를 뭐 충분히 좀 다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친구의 역함수를 좀 구해볼까요? 이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해 본다고 한다면은, 자, 구해 본다고 한다면은 뭐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뭐 일단 자 방법부터 지금은 제가 그냥 이것저것 제시를 해드리는 거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갔다 오자. 배운 대로 뭐 마이너스 6인가요? 이렇게 해서 fx가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f 인버스 쓰지 마 이거는. 위에 문제는 쓸 건 없긴 하구나. 자 이렇게 해서 x 빼기 3분의 2x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갖고 교점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3x 제곱 마이너스 9x 2x 제곱 마이너스 4x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니까 x에 이렇게 하면서 x가 0이면은 0, 얼마냐? 0이면 0,0 그치? 0이니까. 그리고 5 집어넣으면은 3분의 5, 3분의 15, 5,5 이렇게도 물론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역함수 그냥 구하는 거 생각하자. 그래서 역함수 구한 다음에 교점이라고 그랬지? 교점은 연립하는 거니까 두 개 갖다가 놓고 어찌저찌 정리하면 나오겠네. 그지?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자 그런데 얘를 생각을 하셨을 때 다시 어디 갔냐? y는 fx는 x-2 그다음 6 이러면 자 생각을 한번 딱 해보자고. 이렇게 있어서 지금 역함수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주시면 돼. 거기에 대칭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한 요 정도쯤 해서 여기가 2,2 얘기할 수 있을래나? 2,2면은 더 비슷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뭐 이렇게 y는 x라는 애가 지나간다고 하자고. 그러면 그래프를 어쨌든 그리셨을 때, 그다음에 여기서도 내가 0을 집어넣으면 0,0 원점 지나겠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이 역함수라고 하는 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냥 이 y는 x의 대칭이 되도록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저 다음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교점 자체는 어디에 생길 수밖에 없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사실이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저거 따로 구하실 필요 없이 결국 비슷하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쟤는 3x였지 아까. 이렇게 풀어주셔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3x x에 이렇게 될 테니까 교점은 0,0과 5,5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첫 번째 방법도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연립해서 푼다라는 것을 착안을 하면은 저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y는 x라는데 대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칭인 게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얘를 갖다가 뚫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건 역함수도 당연히 거기를 지나면서 뚫고 올 수밖에 없지. 그래야 대칭인 형태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8-2번이었고요. 자, 우리 48-1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fx는 x 플러스 b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그다음 역함수에 대하여 1,2가 저기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1,2가 이 위에 있으면 이것인 거고요. 또한 이거인 거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파악을 해봅시다. 1,2라는 점이 fx 위에도 존재하고 f 인버스 x 위에도 존재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요거 배운 내용을 또 착안을 해서 f 인버스 x를 구한 다음에 요걸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함수의 성질을 또 떠올려 보면 여기다가 우리가 f를 합성시켜 버리게 되면 결국 이렇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요. f2는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저 두 번째 식의 양변에 f라고 하는 것을 합성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f2가 1이다라는 걸 구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1 집어넣어서 1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2. 뭐 정리하니까 2 플러스 2b a 마이너스 2b는 4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다음 두 번째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a 1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2 플러스 b가 되고요. a 마이너스 b는 6이더라. 자, 여러분들은 이것과 이것을 연립하시면 되는 거 맞죠? 그치? 둘 연립을 할 거야. 그럼 당연히 b는 2가 나오고 a는 8. 뭐 이런 계산 정도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정리가 되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a 플러스 b는 10입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십니다. 1번이었고요. 자, 2번. 자, fx 자,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자, f 인버스 x에 대하여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근데 얘도 보면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12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에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얘는 y는 x 그래프를 뚫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럼 교점은 어디 위에 생긴다? y는 x 위에 생긴다. 자, 말로 하면 좀 힘들다고 한다면 한번 그려보자고.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3. 자, 여기도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가지고 0 집어서 0,2. 뭐 그럼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한다면, 그치?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뭐 이런데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 어쨌든 뚫고 가니까 그 교점은 누구 위에 생긴다? y는 x 위에 생긴다라고 얘기했던 거 맞지, 그치? 그래야지 저 y는 x를 축으로 해서 접었을 때 딱 접힌단 말이야. 그럼 나는 굳이 딴 거 계산할 필요 없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교점을 구하는 게 계산을 최대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x제곱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될 테니까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더라. x 플러스 6 이렇게 되면요, 하나는 1,1, 하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지.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고 했습니다. 1,1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교점이 여기 위에서 생기는 게 얘가 뚫고 가니까 그런 거야. 뚫고 가니까 접었을 때 접히려면은 저렇게 저 점에서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6쪽이요. 서로 만나지 않고 싶다고 합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 싶대. 우리 186쪽에 49번이야. 자, 그러면 일단 관찰을 좀 해봐야 돼요. 관찰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저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얘는 뭐 0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일 테니까 y는 1. 자, 이런 점근선 하나만 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서 그래프를 대략 잡아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시겠죠. 자, 맞습니까? 저 그래프는 변할 게 없어. 뭐 변수 다른 걸 줘가지고 그래프가 막 바뀌고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럼 내가 보실 건 여길 좀 보셔야 되는데, 너는 K가 변수야. K는 우리 기울기 담당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막 변하는 앤데 저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고 왔지만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를 해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0,1이라는 점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여기를 지나는데 어떻게 지날지 모르겠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양수면 무조건 만나지 않니? 그죠? 무조건 만나. 그럼 음수면 안 만나게 만들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치? 일단 K라고 하는 건 음수여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뭐를 또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K가 0일 땐 어떤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거야. K가 0이면 Y는 1이라고 하는 요 직선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Y는 1은 점근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K는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보면서 저 조건에 따라 움직여보면서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K가 바뀌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지만 0,1을 지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거기서 잘 돌려가면서 우리가 관찰을 해보시면 되겠더라. 이게 49번이었고요. 49-1번으로 내려갑시다. 자, 이번에는 y는 x 플러스 1분의 3x고요. 그 다음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3. 이 서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좀 구해달라. 그럼 역시나 멀쩡한 친구가 하나 있으니 저 그래프부터 그리고 갑시다. y는 3 이런 애가 있을 거고 x는 마이너스 이런 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아하니 y절편이 0,0 원점 지나겠다 하는 거예요. 원점. 그래서 개형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자, 근데 서로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만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역시나 m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를 하는데 m 값에 따라 그래프가 지금 바뀌어요. 근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또 존재를 하니까 m 해놓고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가자는 거야. 그치? 그랬더니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네요. 여기네 여기. 그치? 저기를 계속 지나는 애야. 그죠? 그럼 아까처럼 생각해봐. 여기 지나면서 일단은 만나는 거는 음수일 때고 안 만나는 건 분명히 양수일 때인 거 맞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만나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일단 m은 0보다 커야 하는구나. 0보다 커야 하는데 0일 때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 m이 0이면 당연히 y는 3 이렇게 나올 텐데 이 y는 3은 점근선이라고 했던 거 맞지? 점근선은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m이 0일 땐 포함이 되지 않겠네요. 그치? 그럼 당연히 m은 뭐다? 0보다 커야 된다. 만나도록이잖아. 거꾸로 소리 잘못 썼어. 자, 0보다 작아야 한다. 만나도록이네요. 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면 안 만나는 거고 문제에서는 만나는 거 찾고 싶으니까 만나려면 이렇게 음수가 되도록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만나게 되더라. 맞습니까? 이게 49-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49-2번.
자,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좀 구해주세요. 자, 얘도 뭐 하던 대로 일단 멀쩡한 친구부터 그리고 갑시다. 자, 얘는 x는 1, y는 2 이렇게 있고 0,1이라는 점을 지나는 것 같네요. 그쵸? 0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니까 0,1 그러면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체크해 봤더니 0,2라는 점 지나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쵸? 0,2라는 점 지나가고 있다는 거 보일 것 같아. 그러면은 자, 일로 와서 지금 만나지 않아야 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떤 경우가 될 것인지를 좀 살필 수가 있으시겠죠? 자, 살펴보면 대략 그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거는 음수라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왜냐면 기울기가 막 이만큼 돼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이번에는 음수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까처럼 일단 A가 0일 때 체크를 하고 가자. A가 0이면 Y는 2가 나오는데 걔가 점근선이니까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 맞지? 그렇죠? 점근선이 나오게 된다는 건 점근선은 우리 뜻에서 정의상 저거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A가 0일 때는 만나지 않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A가 0보다 작으면 다 돼 라고 하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음수라고 할지라도 양수일 때 무조건 만나는 거 맞는 거 같고, 그렇지? 무조건 만나게 되죠. 음수일 때는 여기까진 괜찮다가 얘가 더 이렇게 누워버리면, 얘가 더 누워가지고서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건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거 기준이 될 때를 찾는 건데 보통은 접할 때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면서 관찰을 하실 거니까 접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 자, 누구랑 누가 만나? 자, 얘랑 교점을 찾아주실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접할 때니까 접한다고 하는 건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제가 ax제곱 그냥 쭉 쓸게. 2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면서 정리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x 2항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게 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판별식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 0이구나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a가 0 또는 마이너스 4일 때 접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a가 0이 아닌 경우니까 a가 마이너스 4일 때 접하는 거 맞죠? 음수를 따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야. 접할 때가.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지 안 만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하시면 y축에 가까워질수록 이 절대값이 커지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y축에서 멀어지려면 절대값이 작아져야 돼? 그럼 마이너스 4보다 어떤 거야? 큰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0보다 작아야 하는데 여기에 a가 0일 때도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는까지 쳐주시면 저기에 합범위를 처리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